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핀처럼 콕 집어서 알려주는 핀스피치 김경희입니다. 지금부터 경찰 개별 면접 1강 1분 스피치 시작하겠습니다. 1분 스피치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개별 면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면접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. 최근 경찰 면접의 경향을 보면 1분 자기소개가 공통 질문의 대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는 나올 확률이 80%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알차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은 1분 자기소개 중요한 거 내가 강사보다 더 잘 알아. 그런데 나는 1분 동안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. 즉 1분은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나에 관해서 정보를 전달하기에 너무 버거워.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하고 어떤 걸 빼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이 정도 고민이면 정말 상급입니다. 별로 심각한 고민이 아니라는 거죠. 정말 심각한 고민은 1분은 정말 짧은 시간인데 내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나를 소개할 내용이 거의 없어 라는 것이죠. 자, 어쨌거나 1분 자기소개 만들기를 어떤 답변보다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. 그리고 때로는 면접 전날까지 1분 자기소개를 바꿔서 나중에 실제 면접장에서는 입에 잘 붙지도 않는 1분 자기소개를 하기도 하는데요. 뭐 그만큼 욕심이 많다는 거겠죠. 자, 그렇다면 그동안 어렵게 준비했던 1분 자기소개를 저하고 같이 굉장히 쉽게 라면 끓이기나 된장찌개 만들기쯤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좀 전에 1분 자기소개를 된장찌개 끓이는 것처럼 준비해 보자 라고 했는데요. 어떤 분들은 나는 요린이어서 된장찌개, 김치찌개 같은 거 전혀 못 끓여요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같이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면 된장찌개보다도 더 쉽게 준비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잘 담기 위해서 어떤 제목을 붙이고 어떻게 정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전달력을 높이는지를 연습하는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소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나는 나에 관해서 아는 게 정말 없어서 친구들한테 나를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친구들은 너 짠돌이잖아. 그런데 넉살은 좋아. 뭐 이런 정보를 줬다고 가정을 합시다. 그럼 대부분은 짠돌이? 면접에서 어떻게 짠돌이라고 얘기해? 넉살? 이것도 부적절해. 그리고 다 버려버립니다. 그러다 보면 나에 관해서 면접관에게 1분 자기소개할 내용은 점점 없어지고 그럼 단 1분이지만 나는 나에 관해서 말할 게 없어 라고 고민을 하게 돼요. 자, 그런데 저는 재료를 준비하는 단계, 즉 1분 자기소개의 내용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절대로 버리지 말 것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짠돌이도 나고 넉살 좋은 것도 나이기 때문에 이걸 잘 살려보자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짠돌이라고는 1분 자기소개에 쓸 수 없지만 이걸 조금만 가공을 하면, 즉 음식 재료를 다듬듯이 가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검소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, 참을성이 있다, 끈기가 있다. 자, 짠돌이는 1분 자기소개에 쓸 수 없지만 검소한 생활 습관과 참을성과 끈기는 경찰관에게 필요한 역량이 될 수 있죠. 또 넉살이 좋다는 다듬어 보면 관찰력이 있다, 소통 능력이 있다. 관찰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가서 유머도 하고 다양한 대화도 하겠죠. 그리고 리더십이 있다, 갈등 해결 능력이 있다 라고 잘 다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하지 않고 실패했던 경험도 답변의 소재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다만 성공을 했건 실패를 했건 간에 그 안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, 크게 깨우친 점이 있었다, 즉 배운 점이 있었다면
실패한 경험도 답변의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내가 과거에 뭐 멋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험 사례가 있어. 실패했지만 여기선 좀 뭔가 배운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일단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 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으셔야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태도의 변화, 지식의 변화, 행동의 변화입니다. 즉, 나는 원래 갈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. 그래서 갈등을 좀 두려워까지 했고, 갈등은 암이라고까지 심지어 생각했었어. 그래서 가능하면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, 뭔가 친구와도 갈등이 발생할 것 같으면 그냥 양보하고 내가 회피해버리고 이런 성향이었어. 그리고 갈등에 관한 지식, 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갈등은 대화로 해결한다 라는 건 알았지만 그 대화가 너무 쉽지 않은 것 또한 알고 있었어.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하면서 더 관계가 나빠지는 경험들을 했어. 그래서 내가 그 특별한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갈등이 생기면 회피해버리는 스타일이었어. 라고 경험 이전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. 그리고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갈등이라는 건 서로 틀린 게 아니고 서로 성향이 달라서 발생하는 거고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건 정말 중요해. 또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뭐 MBTI 같은 성격 유형 검사 등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구나. 그리고 이런 갈등이라는 건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이런 다양성이 결국은 조직을 발전시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.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예전에는 갈등은 암과 같은 존재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. 갈등은 우리 조직을 발전시키는 백신이구나. 다만 뭐 초콜릿 케이크처럼 달콤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아픔은 그리고 노력은 필요하구나. 하지만 약간의 아픔과 노력을 헌신을 할 때 우리 조직이 훨씬 더 발전하는구나 라고 갈등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패턴은 예전에는 갈등이 발생하면 회피해서 동아리도 탈퇴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바뀌었다